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한인 시니어 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워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경찰과 이민단속국 요원들에게 멈춰 세워졌다.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운전면허증만 제시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는 연행되었다. 김 씨는 분명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단속 현장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며칠간 구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직장에서 자리를 비웠고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변호사를 찾아다녀야 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이는 흑인계 시민권자 존슨 씨였다. 그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멈춰 섰다가 이민 단속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이름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이유로 ICE에 넘겨졌다. 시민권을 획득한 지 20년이 넘은 그는 단 한 번도 불법 신분이었던 적이 없었지만 시스템 오류와 인종적 선입견이 결합되면서 억울하게 수갑을 차야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데 몇 주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그는 직장을 잃고 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 다른 사례는 멕시코계 이민 2세 마르티네즈 씨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우연히 신분 서류를 지니고 있지 않던 날 ICE 단속에 걸렸다. 그는 자신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사본이 집에 있다고 말했지만 요원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임시구금소에 수일간 수감되었다. 가족들이 서류를 찾아 변호사를 동원해도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마르티네즈 씨는 그 경험 이후 외출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며 항상 여권을 지니고 다니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나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민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이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까지 피해자가 되는 일이다. 통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수백 명의 시민권자들이 잘못된 데이터, 불완전한 행정 절차 혹은 인종적 편견 때문에 구금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법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심각한 문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첫째는 시스템 오류다. ICE와 국토안보부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하지만 오류와 중복이 많다. 동일한 이름이나 생년월일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시민권자가 불법 체류자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는 현장 요원들의 권한 남용이다.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 하나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시민권자를 구금하기도 한다. 셋째는 구조적인 인종적 편견이다. 특정 인종이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단정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권자도 차별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권자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우선 중요한 것은 항상 확실한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여권, 여권카드 또는 REAL ID 운전면허증 같은 강력한 신분증을 지니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시니어 시민권자들은 병원이나 은행에 갈 때만 신분증을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속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시민권자라도 ICE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만약 단속 상황에 직면한다면 침착하게 행동하고 무조건적인 협조보다는 변호사와 연락할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로 가족들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누군가 구금되었을 때 즉시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시니어 시민권자는 영어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나 지인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민권자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잘못된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만큼 단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ICE가 데이터 오류를 줄이고 시민권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체류자 단속은 국가 안보와 이민 질서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시민권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제도의 근본적 실패라 할 수 있다. 김 씨, 존슨 씨, 마르티네즈 씨처럼 억울하게 구금당한 사람들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미국 전역에서 시니어와 이민자 배경을 가진 시민권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셜연금이나 의료 혜택처럼 시니어들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 못지않게 법적 신분을 보호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속 현장에서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항상 지니고 가족과 연락망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리인을 신속히 찾을 수 있는 대비가 시급하다. 2025년에 실제로 일어난 시민권자 구금 사건은 경고의 메시지다.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지만 그 불똥은 아무런 잘못 없는 시민권자에게도 튈 수 있다. 이민자로 살아온 수많은 해외 동포 시니어들에게 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그리고 정부 차원의 개선 요구만이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나는 시민권자니까 괜찮다라는 아니란 생각은 더 이상 안전망이 될 수 없다. 시민권자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억울하게 구금될 수도 있다. 현실은 냉혹하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그 냉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이 시민권자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신분증을 챙기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2025년 충격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다. 전문가 칼럼. 시민권자도 ICE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전략. 미국에서 살아가는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에게 가장 큰 안심은 나는 이제 합법적 신분을 완전히 갖췄다라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보고된 사례들은 이런 안심이 허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행정 오류나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시민권자까지 구금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에 벌어진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불법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던 단속이 시민권자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났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민권자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왜 시민권자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오류다. ICE와 국토안보부가 사용하는 이민신분 데이터는 수천만 명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중복, 생년월일 오류, 기록 누락이 비일비재하다. 같은 이름을 가진 불법 체류자가 시스템에 있으면 합법적 시민권자도 동일 인물로 잘못 표시되는 일이 흔하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장 권한 남용이다. 법적으로는 신분 확인 절차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가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카드 같은 신분증을 보여주어도 요원들이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구금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구조적 차별과 편견이다. 외모, 언어, 인종적 배경이 특정 그룹과 일치하면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로 시민권자라고 해서 이런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 ICE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권리다. 시민권자라면 누구든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첫째, 침묵할 권리. 단속 요원에게 불필요하게 신분이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를 분명히 행사해야 한다. 둘째, 법원 영장 없이는 가택 수색 불가. ICE 요원이 집에 찾아왔을 때 반드시 법원의 정식 영장이 있어야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행정 문서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구금 시 변호사 조력 권리. 시민권자가 억울하게 구금되었다면 변호사와 즉시 연락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장기간 억류될 위험이 크다. 이 권리들은 시민권자의 법적 방패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 권리를 모르거나 두려움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시민권자를 위한 구체적 예방 전략. 첫째, 항상 강력한 신분증 소지.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여권, 여권카드, REAL ID 운전면허증 같은 연방 수준에서 인정받는 신분증을 지니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시니어 시민권자는 외출할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둘째,
출생증명서와 귀화증서 관리. 집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출 시에는 공증된 사본이나 사진을 지니는 것이 좋다. 단속 현장에서 즉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셋째, 가족과 비상 연락망 구축. 구금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이 즉시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시니어 시민권자라면 영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녀나 지인에게 상황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법률 상담과 사전 교육. 지역사회단체나 이민자 권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C, 단속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 요령을 배우는 것이 좋다. 단순히 신분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익혀두면 훨씬 안전하다. 4. 시니어 시민권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시니어 세대는 영어가 불편하거나 제도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디지털 문서 관리가 익숙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나 귀화증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단속 상황에서 본인의 신분을 신속히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구금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시니어들은 건강 문제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속 상황에서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리 가족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연락처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5. 제도적 문제와 개선 과제. 개인의 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데이터베이스 정비. 중복과 오류가 많은 ICE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민권자 정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둘째, 책임 강화. 시민권자를 잘못 구금한 경우 즉시 해제와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이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셋째, 교육 강화. 현장 요원들에게 차별과 편견 없는 단속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커뮤니티 지원 확대. 시민권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한라인과 긴급 변호사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언어 지원이 필요한 해외 동포 커뮤니티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6. 결론. 시민권자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스템 오류와 단속의 부작용으로 인해 시민권자도 억울하게 구금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한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항상 신분증을 지니고 가족과 비상망을 마련하며 본인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정부는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2025년의 충격적인 사건은 모든 시민권자에게 경고한다. 나는 시민권자니까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더 이상 안전망이 될 수 없다. 준비하는 자만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이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작은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 준비가 언젠가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지켜줄 것이다.